참정권입니다. 참정권 관련 헌법 규정 꼭 찾아보시고요. 참정권은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자이잖아요.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참정권이에요. 이게 등장했던 배경은 근대 시민혁명 이전에는 신분이나 계급에 따라서 참정권이 제한되었고, 시민혁명 이후에도 뭐에 따라서 참정권이 제한되었죠? 재산. 그러다가 뭐 여성이나 흑인이나 노동자, 이러한 선거권 확대 운동 전개 결과 무슨 선거가 실시되었다? 보통선거. 이제는 나이만 보는 보통선거가 실시되면서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이 되었죠. 자, 이 참정권은 개인이 직접 뭔가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능동적 권리다. 그 다음에 참정권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이게 행사가 됩니까? 국가가 있어야 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전제로 한 권리, 국가의 자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하고, 참정권은 국가의 자유. 그리고 이 참정권은 헌법에 규정된 것만, 헌법에 열거된 것만 보장하고 있어서 열거적 권리라고 합니다. 이거의 반대가 아까 뭐였죠? 포괄적 권리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고, 참정권은 뭐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이거 하지 않았다고 해서 뭔가 처벌을 내리거나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법적 의무를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참정권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 중에 국민 투표권, 자, 국가의 의사결정이라든가 헌법 만들 때 국민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투표를 통해서 국민 투표권도 있고,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 뽑을 수 있는 권리, 선거권, 그러니까 주요 기관의 공무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 그거 말고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죠. 이거 뭐라고 할까요? 공무 담임권,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그 안에는 내가 직접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인 피선거권과, 그리고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권리, 공무원 될 수 있는 권리, 또 공직 취입권도 이 공무담임권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권인데요. 우리 헌법 31조부터 36조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등장했냐면, 자본주의 경제로,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계속 추구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격차가 많이 심해졌겠죠.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자, 이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 실질적 평등을 누려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생겨나게 되고,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사회권입니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어떤 평등?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실현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사회권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권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권리 중에서 가장 나중에 최근에 등장한 권리예요. 그게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이 권리를 처음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헌법의 기본 원리 쭉 살펴봤잖아요. 그 중에서 복지국가의 원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필요한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누리려면, 이러한 권리를 누리려면 어느 정도 국가의 역할이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 권리의 성격이 적극적 권리인 성격을 갖고요. 국가가 개입해야지 내가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등장한 권리라고 해서 현대적 기본권, 그리고 사회권은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만 보장합니다. 열거적 권리라고 하고요.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권리, 그와 관련해서 노동 3권도 있습니다. 노동과 관련된 세 가지 권리.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사용자와 기업가와 노동자 중에서 약자가 누구예요? 노동자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결권은 노동자가 노동자들만의 모임을 만들 수 있는 권리예요. 노동단체 를 만들 수 있는 권리고,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은 노동자가 자신들의 의사를 뭔가 사용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시위를 한다던가 파업을 한다던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뭐 할 수 있는, 서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전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관련돼서 최저 임금법, 최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저 수준의 임금을 국가가 개입해서 보장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최소 주거의 공간을 마련해서 살 수 있고,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모성을 보호하는 권리들이 전부 다 사회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청구권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기본권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본권들이 혹시 국가나 타인에 의해서 침해당했을 때 그걸 회복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입니다. 구제, 그러니까 구원, 회복 뭐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 청구권의 성격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해서 수단적 권리, 그러니까 다른 기본권이 보장 안 됐을 때 이 청구권을 통해서 보장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적 권리라고도 하고, 또 이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차적 기본권, 그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지 이 청구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것만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열거적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헌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문서로 나의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게 뭐냐면 청원권, 문서로 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 재판 청구권. 다음은 형사보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지금 조사를 받았어요. 의심을 받고 형사 피의자라든가 피고인으로 갇혀서 조사를 받았는데 다 했더니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은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거나 혐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사건을 종결시키는 거거든요. 아니면 무죄 판결. 억울하잖아요. 그동안 내가 일하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았죠. 구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국가에게 형사보상 청구권을 주장을 하여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가 배상 청구권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나 공동단체의 배상을,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국가가 관리하는 어떤 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어. 다쳤어. 이럴 경우에는 국가에게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국가배상 청구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30조 보겠습니다.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내가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범죄자로부터 뭔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어. 이럴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그 권리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기본권들 다 알아봤는데, 이 기본권을 공부를 하실 때는 관련 헌법 조항과 그 다음에 성격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안에 있는 종류들을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